어느 날 아침 출근 전에 습관처럼 거울을 보는데 눈에 띄는 건 흰머리나 주름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이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예전엔 늦게 자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고 주말엔 운동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남아있고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쉽게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고르게 되고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보면 작년보다 혈당이 조금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살짝 변한 상태. 심각하진 않았지만 분명 변화가 보입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50대 전후로 이런 변화가 조금씩 시작돼요. 지금은 약을 드실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대부분 지금이 그냥 지나칠 시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오스트리아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몸의 활력을 100%로 놓고 나이대별로 그려보았을 때 20대 중반이 정점이고 30대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세 전후부터는 감각적으로 변화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량과 콜라겐 같은 결합 조직이 줄어들고 몸이 뻣뻣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먹는 건 비슷해도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셋째, 우리 몸 안에 저강도 만성염증이 쌓이기 시작하며 노화와 각종 퇴행성 증상과 연결돼요. 이 모든 변화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가속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 이상 자동 유지 모드가 아니라 우리가 채워줘야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소개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50세 이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이 음식들은 역할이 분명합니다. 늘어나는 염증을 낮추고 뇌혈관 호르몬 간 기능을 지원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처럼 먹어도 버티는 몸을 갖고 있었다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줄고 필요한 요소를 밖에서 채워줘야 유지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즉, 이 음식들은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처럼 오메가3, 특히 DHA, EPA가 높은 생선은 염증을 낮추고 뇌를 보호하는 데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DHA가 줄어들면서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빨라지는데 이걸 직접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이 바로 생선입니다. 주 2에서 3회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이건 지방이 많아서 피해야 하는 식품이 아니라 혈당을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지방입니다. 칼륨과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지용성 비타민 ADK 흡수도 돕죠. 특히 탄수화물 민감도가 올라가는 50대 이후에 잘 맞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간이 호르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남성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단순 항산화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 간 해독 항염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네 번째는 계란인데 일반 계란이 아니라 방목 계란입니다.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DHA가 훨씬 더 높고 특히 뇌, 시력,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어요. 노른자를 버리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 국물입니다. 콜라겐, 글리신, 프롤린 같은 결합 조직 재료가 들어있어서 관절, 연골, 피부 탄력, 장 점막 회복에 도움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관절이 욱신거린다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달아서 과일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기반의 항산화 식품에 가깝습니다. 뇌 노화 속도를 늦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과일보다 당과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 중에서도 블랙베리, 라즈베리가 가장 안전하고 딸기는 중간, 블루베리는 맛있지만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단순 간식이 아니라 지방, 섬유질, 미네랄을 동시에 채우는 영양 저장소입니다. 특히 치아씨드는 오메가3, 전구체, ALA가 많고 혈당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매우 높아서 하루 1개, 2개면 충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70% 이상, 가능하면 85% 이상을 추천합니다. 플라보놀 성분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가 좋아지면 뇌, 심장, 사지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는 설탕 함량 85% 이상이면 당 부담 적고 효과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발효채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이 줄고 다양성이 떨어지는데 발효식품은 이걸 보충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뿐 아니라 영양 흡수, 면역, 기분, 신경전달 물질 생성까지 연쇄 변화가 생겨요. 마지막 열 번째는 간입니다. 철분, 비타민 A, B12, 엽산 등 50대 이후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매우 농축돼 있어요. 맛이 부담된다면 간 보충제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 생산과 적혈구 형성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10가지 음식은 의학적 미라클 푸드가 아니라 50세 이후 떨어지는 기능을 직접 보완하는 재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아침은 혈당을 흔들지 않으면서 뇌와 호르몬을 채우는 식단입니다. 박목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약 70에서 100g. 대칭 기준 케일 1컵은 약 60g에 치아씨드 1스푼, 약 10에서 12g을 요거트에 섞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콜린, 좋은 지방, 항산화까지 한 끼에 다 들어갑니다. 점심은 항염, 혈관, 장 건강에 집중합니다. 연어 120에서 150g, 브로콜리 1컵 반, 약 100에서 120g, 김치나 사워크라우트를 2에서 3스푼, 30에서 50g, 그리고 다크 초콜릿은 85% 이상, 1에서 2조각, 5에서 10g만 먹습니다. 이 조합은 오메가3, 섬유질, 발효식품까지 한 끼에 들어갑니다. 베리류는 컵으로 약 60에서 75g, 마카다미아나 호두는 한 줌, 15에서 2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당은 높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저녁은 회복과 결합조직 재생 중심입니다. 뼈 국물은 1에서 2컵, 200에서 400ml, 간은 주 12회, 한 번 먹을 때 8120지. 간을 먹지 않는 날엔 건조간 보충제 36캡슐로 대체합니다. 채소는 한 컵 이상 넣어서 국처럼 먹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분 식단입니다. 출근 아침, 삶은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치아씨드 물 1스푼, 회사 점심은 조리 없이 연어 통조림물 1캔, 양배추 믹스 1컵, 김치 2에서 3스푼, 간식으로는 베리 반컵, 견과류 20g, 저녁엔 뼈 국물 파우치 250ml, 콜라겐 파우더 10g, 채소 1컵. 제가 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욕심내서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엔 그냥 연어랑 브로콜리만 반드시 먹는다. 혹은 아침은 무조건 계란 아보카도로 고정한다.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 혈당 안정, 염증 감소, 집중력 회복 같은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체감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는 한 가지 습관입니다. 몸은 머리보다 천천히 반응하지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 확실하게 바뀝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며 기억해두거나 구독해두세요. 세컨 청춘이었습니다.